서울시가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실시해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24,400여 가구를 추가 발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56,20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정된 가구 중 72%는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답했고 49%는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고 34%는 지난 일주일간 소통을 한 번 이하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 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네. 2023년 7월 10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실시해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24,400여 가구를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56,20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정된 가구 중 72%는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답했고 49%는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 34%는 지난 일주일간 소통을 한 번 이하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 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 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부금 1천만 원까지는 15%를, 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 예를 들어 기부금 2천만 원을 낸 사람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4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 원 초과분의 35%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공제 금액은 기존 4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인 메타가 공개한 새로운 소셜미디어 스레드 가입자 수가 서비스 출시 일주일도 안 돼 1억 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매체 서치엔진 저널은 현지 시간 9일 스레드 가입자 수를 보여주는 인스타그램 정보를 바탕으로 스레드 앱 계정 보유자가 9,7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스레드는 현재 유럽연합 지역에서는 출시되지 않아 가입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노인의 치아 건강 악화가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의 위축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치과대학원의 야마구치 사토시 교수 연구팀이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 17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가벼운 치주질환이 있고 건강한 치아의 수가 적은 노인과 건강한 치아의 수는 많되 치주질환이 심각한 노인은 왼쪽 해마의 용적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치주질환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과 뼈가 염증으로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MBC와 서울 은평구는 오늘 차세대 영상 스튜디오와 불광청 방송부나 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MBC는 은평구가 제공하는 공간에 확장 현실을 구현하는 XR 스튜디오를 만들어 드라마, 예능 제작에 활용하고 방송문화 거리엔 시민들에게 친근한 MBC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고지서 제작 발송 인프라 등 분리 납부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적어도 10월까지는 지금처럼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함께 고지됩니다. 시스템 준비 기간 중에도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이 있다면 납부 방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인류의 발전 속도를 감안한다면 16년 뒤인 2030년에도 전 세계에서 5억 7천만 명 이상은 극빈한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성평등 진전 속도도 너무 느려 300년은 지나야 실현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유엔은 현지 시간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23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 퇴치 부문 점검 결과 현재 발전 속도대로라면 2030년에도 5억 7,050만 명이 여전히 2달러 15센트, 우리 돈 약 2,800원 이하로 하루를 버티는 극빈층으로 살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높은 사람은 똑같이 술을 마셔도 혈당이 낮은 사람보다 간암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숭실대 공동연구팀은 2009년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성인 약 940명을 대상으로 혈당 수준에 따른 알코올 섭취량 및 간암 위험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공복 혈당 수치가 높을수록 간암 위험도도 높았고 특히 당뇨군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10월부터 150원 오르고 시내버스는 다음 달부터 300원이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300원,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씩 오릅니다. 앞서 300원 인상안이 검토됐던 지하철 요금은 서민 경제 상황과 정부 물가 시책 등을 고려해 올해는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내년에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버스는 오늘 8월 12일 첫 차부터, 지하철은 오늘 10월 7일 첫 차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말라리아의 매개체가 되는 얼룩날개 모기가 급증해 질병관리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도 내 50개 지점을 감시한 결과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간 하루 평균 모기 지수는 7.1마리로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약 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54%로 전년도에 약 2배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통업계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의 제로 콜라와 스파클링 에이드 5종, 스낵류 6종에 함유된 아스파탐을 다른 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제조사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해당 기간 관련 제품의 잔여 재고는 그대로 판매하되 추가 생산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사업 포트폴리오 대전환을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비하드웨어, 기업 간 거래, 신사업 등 3대 신성장 동력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2030년 매출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장비 산업에 집중하고 가전통신 등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해 사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3.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올려 경기를 위축시킬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당분간 긴축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밝혀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정부가 2030년 세계 2차 전지 시장 1위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산업계, 학계, 연구계와 함께 차세대 2차 전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각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정부의 2차 전지 연구개발 정책 사업에 민간의 수요와 의견을 상식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 출산 바우처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 휴가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과 인공지능 위크 2023 행사 공동 개최를 계기로 AI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을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위크 개최를 계기로 AI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구글과 협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챗봇 바드를 독일어, 스페인어 등 포함한 40여 개의 언어로 180여 개국에 선보입니다. 아울러 이미지 정보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초과한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도 한국어로 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요시 마티아스 구글 엔지니어링 및 리서치 부사장은 미디어 세션을 통해 구글이 기후 위기, 생성형, 그리고 헬스 분야 AI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은 비가 세차게 내리다 잦아들길 반복하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수도권과 함께 강원 지역에도 점차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해 먼바다에서는 발달한 비구름이 이동해 오고 있어 중부지방에 오늘 밤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이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팬데믹 시기 긴급 사용 승인됐던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정식으로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됐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에서 정식 품목 허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식약처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팍스로비드의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검토해 성인 대상 정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로콜라 등 무설탕을 표방한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체중 1kg당 40mg이던 일일 섭취 허용량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확정적 발암 물질은 1로, 발암 추정 물질은 2A로, 발암 가능 물질은 2B로, 분류 불가는 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스파탐은 발암 가능 물질인 2B에 해당합니다. 낡은 에어컨을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인 새 에어컨으로 바꾸는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을 지원합니다. 산업부는 2015년 이전 생산된 냉방기와 난방기를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에서 제품 금액의 4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예산 소진 때 종료됩니다. 사업부는 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등 식품 매장에서 쓰이는 개방형 냉장고 문 설치에도 100억 원을 할당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2023년 7월 14일 뉴스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